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8월 6일 일요경마입니다. 오늘은 제주, 부산 다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만 15개 경주가 토요일에 이어서 시행이 됩니다. 자, 이 경주도 그렇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뜻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죠. 왜냐면 그 전까지 2주 연속, 첫 번째 2주 전에는 정말 꼬였어요. 정말 꼬였습니다.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꼬였고, 두 번째 경마일, 지난주, 알면서도 역시 놓쳤던 그런 경주들이 무척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박정희 나름대로 또 노력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볼 시점이 됐습니다. 1호 경마에. 1호 경마에 그런 시점이 됐어요.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제 예상을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그래도 이 박준영이가 괜찮구나,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정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경마 이어서 1호경마 때도 말씀드리지만, 토요경마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네, 1호경마 때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좀 할 생각이었어요. 실시간 방송을. 그런데 실시간 방송을 못하고 지금 그 방송 외에 이번 경주로, 다음 주로 그 방송이 미뤄졌습니다. 제가 주중에 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느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방송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안에 오셔서 레이스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그런 다른 입문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콘텐츠를 지금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주 좀 딜레이가 됐어요. 좀 아쉽죠? 바로 여기부터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좀 죄송한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겠지만, 그게 더 좋은 효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 그러면 좀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우리 식구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는 조금 더 잘할 자신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는 실시간 경마도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마법 박준영, 아니면 박준영의 실시간, 마법의 실시간,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오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좋은 모습,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지금 그 1호 경마는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1호 경마는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14경주, 15경주까지 승부가 들어갑니다. 딱 6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갑니다. 아시다시피 박준영 스타일 자체가 조금 수틀리고 이 마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마필이 조금 틀어졌다 그러면 승부 경주로 안정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승부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예상을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1경주, 서울 제1경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는 골드라인은 6번 골드라인을 필두로 해서 인기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별정 A 국산마 6등급자입니다. 2세마 경주. 2세마.
돈 더 주죠. 상급이 4군 상급입니다. 마방에서 소득상급 없는 마방에서 이걸 군침을 안 흘래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또 마주 입장에서 돈 투자한 게 있는데 마필 단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돈 투자한 게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는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마주들도 있을 거예요. 골드라인이라는 마필 자체는 2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데뷔전당 3착들이 됐어요. 3착. 그래서 더 기대치를 갖는데 오히려 8번 한강 미라클 한강 같은 마필들은 2착들이 됐습니다. 여기 또 모닝볼드 역시 안토니오 기수로 기승을 하는데 3착들이고 그전에는 입상을 했습니다. 또 서울 최강자 역시 4착들이 되고 7착들이 됐습니다. 올해다 함께라는 마필 역시 4착들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들이 과연 여기에서 모든 마필들이 승부를 다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초반부터 대격돌이 일어나겠죠. 격돌이 일어나겠죠. 그 가운데에 신마는 아무도 내세울 수 있는 마필이 없을까? 라운더 대사라는 마필 싹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마필 싹 수 있어요. 서울 최강자 배당마들에서는 1번, 10번 두 마리가 배당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번 한강 미라클이라는 마필 자체를 조금 더 세게 보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마필을 세게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1번과 10번은 배당 마필로서 이 편성에서 무조건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건이다. 1번과 10번 이거는 정리를 해드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현장 상태가 조금 더 괜찮은 마필에 대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6번 골드라인이 세다 싶으면 골드라인을 축으로 해서 1번, 10번 무조건 안고 가주시고 8번 미라클 한강이 세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역시 8번을 축으로 해서 1번, 10번 두 마리 안고 가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놓칠 뻔했네요. 나이스 타임. 얘 1억짜리 마피입니다. 1억. 문병기 마주. 1억짜리. 김동수. 이것도 신마치고는 싹수가 있어요. 돈값 해야 됩니다. 데뷔 전부터. 근데 만들어졌다라고 확실하게 자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팔립니다. 얘를 축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2 놓고 1번, 10번 두 마리 안고 가주시면 됩니다. 2번. 몸값으로는 얘가 최고죠. 1억인데. 어찌되었든 모든 막건이는 바로 1번과 10번 두 마리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 이 경주의 포인트는 바로 1번과 10번이 지고 있다는 걸 말씀 전해드리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합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7번 테스타블로 그리고 4번 위너제린 이 두 마리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6번 썬더갤러퍼라든가 기타 복병마들도 여기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편성 자체가 기복마 편성이라는 거예요. 기복마. 기복마.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기복마 편성. 근데 이 박준혜가 여기서 봤을 때 미스터 스타라는 마필 40주
마이티탭 38주 이렇게 출전 주기 자체가 딜레이된 마필들 중에서 걸음이 부쩍 좋아지기도 했지만 또 보기보다 안 좋은 마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토를 안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필이 추후로 가야 되는 거냐, 어떤 마필을 추후로 가야 되는 거냐, 그 명제만 남은 거죠. 위너젤이라는 마필은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박태준 기수로 안정화 교체가 됐습니다. 7번 테스타블루라는 마필은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시켜놓았어요. 근데 이 두 마리 모두 다 이 박주영이는 그다지 탐탁치가 않아요. 탐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복병만은 바로 썬더길러퍼라는 마필이에요. 썬더길러퍼.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문정균 기수가 3번 전부 다 기승을 하다가 말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입이 좀 억셉니다. 이게 입이 억세요. 그래서 그 문정균 기수처럼 파워감이 조금 떨어지는 기수가 밀어주면 말 제어가 안 돼요. 컨트롤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인권 기수 안 된 걸 교체하는 순간 저는 이거 승부라고 봤어요. 조인권 기수 이런 악병마들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노려야죠. 그러면 이걸 승부 경기로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승부 경기로 안 가져간 거거든요. 전 이 썬더길러퍼라는 마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착, 5착, 5착 최근 3연속 착순권 안에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거 하나만 6착으로 된 거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컨디션도 그렇고. 썬더길러퍼. 저는 이 경주에서 6번 썬더길러퍼를 축으로 해서 배당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김혜종 기수, 여기에 위너제린, 그리고 외곽 게이트는 구멍 문화센트로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6축으로 4, 7, 9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6축으로.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지몽이라는 마필도 나오는 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경주를 보면서 이거 배당을 노려야 될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편성입니다. 일단은 팔려나가는 마필들, 이 편성 자체가 딱히 강자가 없어요. 강자 없이 변마들이 줄줄이 서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센 놈들과 붙어서 출주를 하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경주에서는 뭐 11번 클래스 희망, 9번 슈법 스파이크, 7번 세상 앞으로, 3번 라운 점프, 그리고 여기에 6번 원평 리스트, 이렇게들 팔려나가는데 이 박준영이는 바로 예지몽이라는 10번 마필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기복마들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해드렸어요.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원평 리스트가 재밌고, 제가 이 경주를 왜 팔리는 마필보다 복병 마필에게 조금 더 꽂혀 있냐면요, 일단 기복마들 싸움에서는 무기가 하나씩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기수와 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선행력이에요. 선행력. 선행.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른 마필들은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감추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 앞으로라는 마필이 13초 5플래스 껐습니다. 세상 앞으로. 그럼 이게 선행 나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에 예주몽이라는 마필 자체가 여지없이 13초 3플래스 껐습니다. 13초 3. 얘는 13초 5를 1300m에서 끊고 완전히 퍼져버렸고요.
그리고 얘도 1200m에서 13초 3플레스 끊었는데 역시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대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히 예지몽으로서도 한번 찬스가 올 가능성이 크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정훈 기수가 6번에 기승을 합니다. 지금 나가는 마필 좀 잡고 있죠. (6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녹색 모자. 다시 한번 볼까요? 툭 튀어나갑니다. 근데 잡습니다. 눌러버립니다. 얘가 조금만 낮았으면 얘만큼만 4번만큼만 밀었으면 얘가 단독 선행이죠. 선행만을 저렇게 당기고 가면 저는 안 가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마필을 직전 경기에 노렸다가 정말 아픔이 있게 레이스를 끝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지몽. 여기 써있잖아요. 지금 예지몽. 자, 이제 직선줄에서 한번 볼까요? 직선줄로 왔습니다. 잘 붙었어요. 근데 왜 또 인코스 똥창으로 들어가냐고요. 얘 지금 4번 똥창으로 들어가죠. 얘 똥창으로 들어가죠. 얘도 지금 똥창으로 들어가다가 옆에 있는 이마필에 살려줬습니다. 얘 무너지잖아요. 여지 없어요. 무너지잖아요. 지금 걸음 무너지는 거 봐요. 얘는 뭐 아니고 마찬가지지. 지금 여기 벌써 얘 지금 요 두 마리가 인코너 들어가고 다 깨지고 여기 아웃코스 쪽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마필들이 5차까지 다 들이댔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예지몽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김태형 기수 안장을 바꿨습니다. 김태형 기수 못하는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뭔가 숨겨놓은 그런 파괴력이 있는 기수입니다. 말 다루는 기술을 조금만 익히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제2의 이동화 기수가 바로 김태형 기수예요. 저는 10번 예지몽이라는 마필 자체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11, 9, 7 여기에 6번 요렇게 한 마리는 현장에서 빼야 되겠죠. 한 마리는 10 놓고 11, 9, 7, 6입니다. 여기서 한 마리는 현장에서 빼고 공략 들어갑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일요일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2번 위너 드래곤, 8번 A4에이스, 이 두 마리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마필들이죠. 그런데 지금 얘는 1300m 뛴 경험이 없습니다. 1300m 없어요. 그리고 얘는 주파 기록이 좋은데 직전 깨졌습니다. 865 깨졌어요. 인기순위 2위였어요. 그것도 신영철 기수가 밀다가 깨졌습니다. 아니, 신영철 기수가 밀다가 깨진 걸 신영철 기수를 태워야지 왜 여기에 장추 기수를 불러다 놓고 정말 곤란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거죠. 더구나 기복마를 구전 싸운 동안 우승 없이 준우승만 한 번 갖춘 마필입니다. 저런 마필들은요, 팔리고 깨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힘들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경주에서 다른 마필을 봅니다. 일단은 전개가 좋아야 돼요. 여기도 위너 드래곤이라는 마필과 포에이스 두 마리를 빼놓고는 뭔가 딱딱 꽂혀주는 마필이 단 1도 없다라는 게 혼전도가 있는 게임이다라고 읽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안 팔리는 마필이 못 들어오느냐?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 전개가 굉장히 유리한 마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훈련 자체도 이 전개에 맞아떨어지는 승부 훈련을 해야 돼요. 승부 훈련.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기수 활용도죠. 어떤 기술을 앉혀놓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요. 어떤 기술은 선행마에 강하고 어떤 기술은 추임마에 강합니다. 그런 스타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태운 이 기수의 승부 자체는 100%다라고 판단 들 수밖에 없는 정말 선행만 하면 일가견이 있는 기술을 불러다 앉혀놓았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뒷심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센 건데 기복이 너무 심해요.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한 50에서 60%밖에 발휘 못하는 그런 슬픈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센 편성 피했고요. 상대 센 상대들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스피드를 이용하면 그동안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다가 경주를 포로록하고 마감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앞선이 아닌 왕창 앞선이죠. 왕창 앞선에 붙어갖고 레이스를 펼치는데 그 안에 검증되었던 뒷심 자체가 없어질 리는 없어요. 똑같이 나가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스피드나 성적 같은 것들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다. 그래서 승부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첫 번째 승부 경주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 경주로. 자, 여기 060-300-9902, 060-300-9902. 자,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들어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조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5경주 넘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는 8번 퍼플 신화가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뭐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 경기 기승을 해서 입상을 시켜놓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2위죠. 입상을 한 그런 성적 때문에 이번에 또 성적을 내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 마필이 연투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연투 능력에 대한 검증을 이번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투 검증이 안 돼 있는데 무턱대고 직전 경기 성적을 냈으니까 덤펑. 그렇다면 2번, 1번 금화 스테디라는 마필도 승부를 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여기에 콜리타스라는 마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콜리타스. 그리고 또 하나 이 박준희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바로 하트 시그널이라는 마필. 그리고 또 하나는 라스트 피치. 조윤건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얘도 12주 만에 꺼내놓긴 했습니다만 뭔가 불명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6월 12일 날 꺼낸 건 6월 11일 날 이 마필이 취소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출전 주기가 딜레이가 된다라고 현재 나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딜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콜리스타스, 그 다음에 라스트 피치,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히트 시그널, 이 중에 한 마리를 좀 노리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저는 그래도 4번 라스트 피치라는 마필, 그리고 콜리타스, 이 중에 6번 콜리타스를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콜리타스를 축으로 잡고 들어가게 되면요 8번, 6번, 그리고 10번 버터케이도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11번 하트 시그널, 얘를 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방준석의 5번 최강 나이스는 배당 마필로서 딱 안성 마필입니다. 말 컨디션은 올라왔는데 기수 역량 자체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저 마필이 센지 안 센지도 모르고 그냥 손절해 보이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그때는 우리한테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럼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찬스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찬스라는 거는. 6 놓고 8번, 11번, 5번, 4번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6축으로 잡고 또 6을 써놨네요. 4번. 6 놓고 8번, 4번, 11번, 5번. 근데 이 마필들을 모두 다 안고 가지 못하죠. 한 마리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한 마리 자르고 조합 성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 경주에서도 세네칸이라는 마필. 그런데 레이스 자체가 이번 경주는 굉장히 빠릅니다. 흐름이. 빠른 흐름이라면 어떤 마필에게 유리할까요? 어떤 마필에게 유리할까요? 뭐 똑같아요. 팔려 나가는 거는 3번 세네칸, KN 골드킹, 그리고 5번 금빛 천하, 6번 피어리스, 그리고 여기에 1번 마에스트로. 이렇게 5마리가 팔릴 텐데 여기에 직전규 낙마로 인해서 주행 중지당한 송암 드래곤도 있고 9번 럭키 정상 럭키도 복병 마이크를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축을 한 마리 잡고 들어가라. 자, 이렇게 빠른 흐름 속에서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또 하나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 2억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3착으로 경기를 마감했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다였냐라는 그런 의문, 바로 큐피트 챔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피트 챔프 6번 게이트에서 2억 기수가 기승하는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6번. 자, 스타트를 못 봤네요. 자, 스타트 됐죠? 자, 6번 흐름에서 레이스를 2억 기수가 쭉쭉 빠지면서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자, 인처 안쪽에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2억 기수가. 자, 이제 직선으로 들어오죠? 직선에 들어왔는데, 제가 불만인 게, 아까 여기에서, 잠깐 스톱 시킬게요. 여기에서, 이쪽 라인으로 끌고 들어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 또 똥청으로 들어갑니다. 인콘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보통 승부가 걸면 이쪽으로 밀고 나와버려요, 기수들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 자연스럽게 안으로 붙게 되죠. 이러면 승부는 걸긴 걸었는데 말이 무거운 주로 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죠. 바로 여기 뒤에서 지금 올라오는, 옆에서 올라오는 애들 봐봐요. 기가 막히게 올라오지. 얘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인코너 맨 끝에. 얘는 지금 센 거예요. 진짜 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얘가 2억 기수가 앞서 경주 할 때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펼치고 나왔었으면 얘는 더 밀리고 얘는 진로가 확보되겠지만 오히려 주로가 굉장히 편하게 전개해주는 그런 주로 쪽으로 얘가 와서 끝걸음 자체를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었죠. 이거는 한 번쯤은 더 노려볼 만해요. 한 번쯤 더 노려볼 만합니다. 바로 8번 큐피트 챔프. 8축. 8축으로 6번, 3번, 5번. 그리고 여기에 4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데 여기서 한 마리는 제가 빼드릴게요. 8, 6, 3, 5, 4. 아셨죠? 8축으로 들어갑니다. 8축으로. 자,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승부경주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개 자체를 보시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두 마리, 안쪽에 있는 한 마리, 요 세 마리가 전개가 가장 안정감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인기 순위 1위짜리 마필이 1번 윈도우 섀도우 풀이라는 마필이죠. 선행 때문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는 윈도우 섀도우 풀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이센터라든가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 인기 와요. 다 이런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행을 받고 나갔을 때 얘가 선행을 치고 나가고 외곽에서 얘하고 나갈 텐데 이런 세 마리가 그냥 나란히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 건가요? 얘네들이 다 팔린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까? 이렇게 도는 건가요? 이렇게 돌고 그냥 세 마리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외곽 주행으로 말이 올 수도 있지만 안쪽으로 밀린 1번이 불리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인코너가 아닌 외곽으로 밀고 나와서 1번이 10번, 11번을 밀어버린다 그러면 1번만 살고 나머지 두 마리는 다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승부경주가 굉장히 어렵지만 적중하면 돈이 쏠쏠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라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게임. 여기 또 선임마필들도 여기 눈에 보여요. 이게 돈이 됩니다. 이 경주가. 돈 되는 경주예요. 돈 되는 경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승부지가 굉장한 마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센 의지를 가지고 때려댈 수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버려야 될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1번 원더풀 섀도우, 10번 마이센터, 11번 에어펙스. 요런 1번, 10번, 11번의 인기마들 중에 두 마리를 잘라냅니다. 이 복병마를 축으로 잡고 복병 축 잡고 여기서 두 마리 잘라냅니다. 이게 바로 이 경주의 승부 포인트예요. 7경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복병 축 잡고 1번, 10번, 11번 중에서 뺄 놈 뺀다. 자, 마감 10분 전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함께 하시면 됩니다. 060-300-90입니다. 자, 이제 8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전개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왜 전개가 다이나믹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선행, 가장 빠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마파람이라는 마필이 최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을 한다는 게 안타깝죠. 그리고 이때 13초 1플랫을 끊고 완전히 퍼지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절대 이 정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컴플리트 스텝이라는 마필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9번 놓고 때리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만만의 공똑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대의 명작도 이번에 승군전 나서는 마필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컴플리트 스텝도 재밌겠지만. 또 8번 미스터 퀄리티 역시 안토니오 기수의 기장이라면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여기서 승부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러브 하프타임 뭐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전 10번 마파람이라는 마필 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10번. 물론 초반 스타트 능력 이렇게 끊고 가진 않겠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선두권 쪽으로 붙여놓고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호시탐탐 상대들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현종 기수의 테크닉. 이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1분 13초 9예요. 1분 13초 9입니다. 딱 두 마리만 1분 13초 9대를 끊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파랑 10번. 굉장히 재밌어지죠. 전 이 마필을 놓고 인기만 잘라낼 필요 없습니다. 1번, 8번, 9번. 이렇게 세 방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갭이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10 놓고 1, 8, 9. 인위적으로 1200m 13초 1플랫을 끊고 나가서 버텨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현종 기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선입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마필. 10번 마파람. 자, 체크해 두셨죠? 10 놓고 1번, 8번, 9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승부 경주예요. 용광로 승부 경주. 배당을 때리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배당을. 이 경주 박대중 기수의 파이널 축제. 그리고 11번 헤이 큐피트 두 마리가 대길인데요. 이 두 마리 놓고 때리질 않습니다. 파이널 축제 11번 헤이 큐피트. 근데 이 두 마리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도 않고 묶지도 않습니다. 다른 마필을 놓고 때릴 거예요. 이 파이널 축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3연속 입상과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헤이 큐피트라는 마필 자신은 핑퐁핑퐁 승부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마필도 13주 2플랫이라는 무시 못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신의 마필이에요. 거기에 김용근 기수의 안장이면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왜 용광로 승부냐? 제가 이 정도 구미에서는 이 마필이 와줄 거라고 믿는 마필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두마번에 올려놓지를 못했던 이유가 꼽을 치려고 오두마번에 올려놓지 않은 게 아니라 6번째 올려놨어요. 그런데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마필이 정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필이 어느 정도나 됐나, 인기도가 종합지 먹물자국 한두 개 번번하게 찍혀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편성 자체에서 입상 도전한 마필들이 워낙 많은 아주 짱짱한 편성이라서 이 마필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정말 왕건이 하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3번 파이널 축제도 축마가 아니에요. 축마가 아닙니다. 외곽 게이트 헤이 큐피트 두 마리 역시 축이 아닙니다. 두 마리 모두 다 순금마예요.
두 마리 모두 다 순건마입니다. 저런 마필들을 묶고 때려서 이게 보여준 성적, 비주얼 때문에 괜히 찝쩍찝쩍거리면서 야 니네들 정말 세구나 내가 베팅해줄게 이러다가는 그냥 당근값 다 물어줍니다. 당근값을 다 물어줘요. 그리고 또 카드가 갖고 가 CD기에서 또 돈 찾아갖고 와야 됩니다. 그럼 또 뭐 그런 베팅을 하다 보면 또 그럼 뭐 얘 역시 당근값입니다. 그럴 바에는요 그렇게 베팅을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나마 찢어서 계획 있게 갈 수 있는 편성을 찾아서 베팅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바로 이게 이 경주의 포인트가 포인트 9번 용광로 승부. 제가 그래서 이 경주를 용광로 승부라고 하는 건 배당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오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마필을 놓고 배당 아부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배당. 여기 060-300에 990이 060-300에 990이 자 마감 10분 전입니다. 060-300에 990이 마감 10분 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 국산마 사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예요. 여기에는 5번 아르거 스마일이라는 마필이 현재 버티고 있죠. 센 말이에요. 10주 만에 꺼내놓긴 했어도 5번 뗀 것 중에서 우승 1번에 준우승 4번입니다. 데뷔전만 실수했고 그 이후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번 아르거 스마일이라는 마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충막감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록 승군전이라고 그래도 2착 승군전이라고 그래도 이 마필을 빼놓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번 나인아이 또 하나는 7번 머니가락 기회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런데 나인아이라는 마필 자체도 직전 3착들이 되면서 가능성을 불명히 높여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긴 합니다만 5번 아르고 스마일의 기에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번과 5번의 전개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마리를 묶어서 때리기는 찜찜한 구석이 불명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전 그래서 이 두 마리를 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나이라는 마필을 조금 덜 보는 가운데 5번 놓고 7번을 한 방울 일단 때리고 들어갑니다. 5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준 게 있는 2번 원더풀 타이쿤 그리고 3번 머스탱 파워 요 두 마리가 역시 배당마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5번, 7번 한 방에 5 놓고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번, 7번 한 방에 5 놓고 2번, 3번 반주력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핵심 체크 11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준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준메인 승부 경주. 노리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노리는 말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 야, 팔려나가는 건 6번 큐피트 워리어.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는 큐피트 워리어. 근데 이 마필이 센가요? 13초 6플랫 정도면 여기 13초 1플랫을 끄는 마필도 있고 11초대를 끄는 마필도 있고
또 12초 7플랫을 끄는 마필이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에서도 13초 1, 13초 1, 또 뒷심 끝걸음 자체도 13초 7, 13초 8, 13초 6, 13초 7입니다. 8번, 9번이 이런 데이터상으로 보아도 충분히 다른 마필들보다 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런 13초 3, 37초 7 요런 쪽으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마필들 중에 이 박준희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딱 하나가 있어요. 마방에서도 지난번 출출할 때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는데 그 말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삐그덕거리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좋은 강자로 돌아왔습니다. 강자로 돌아왔습니다. 기본기는 짱짱합니다. 기본기는 여기 지금 출중한 마필 중에 기본기 없는 마필이 거의 없었다시피 해요. 기본기는 짱짱한데 정작 인기도에서는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입이 귀에 걸리죠. 인기도가 밀렸기 때문에. 인기도 밀리면 뭐가 좋죠? 쩐이죠, 쩐. 쩐이 풍부해집니다. 그 배랑을 바탕으로 해서 성적은 쑥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견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견제. 인기마면 기술들도 그 안에 예상지면 시작해서 다 있어요. 모니터까지. 기수 대기실에. 뭐가 팔리고 내 적수가 오늘 뭐고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너한테 지지 않아. 그래서 난 널 견제를 할 거야. 기수도 속마음이 그래요. 근데 견제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자멸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비인기마야. 저러다가 선행받고 나가. 저러다 깨지겠지. 방심한단 말이에요. 비인기마의 장점 자체가 바로 그래서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주가 원래 그래요.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준메인으로 딱 적합합니다. 마감 10분 전 060-300-992 060-300-990에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자, 이제 현장 예상으로 분명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경기로 넘어갑니다. 12경주. 더 극심한 혼전이 이번 경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엄청나게 느립니다. 흐름이. 경주거리도 1800m다 보니까 이 느린 흐름 속에서 빠릿빠릿한 게 아니라 느긋느긋하게 움직이는 마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초반 서두르면 그냥 빵꾸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빵꾸는 뭐다? 승부에도 깨질 가능성이 있는, 또 말이 그냥 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바로 여기에서 그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무리를 하지 못하는 마필들이 다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점 자체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선행은 1번 어메이징미라는 마필이 치고 나갑니다. 여기에 붙어주는 게 4번 기쁨 환호예요. 또 그 뒤로 6번 어나더 레벨이라는 마필이 붙어 나갈 겁니다. 대다수 마필들이 이 정도의 포지션으로 움직여줄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메이징 어나더 레벨이라는 마필이 편하게 가면 버텨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견제가 들어가면 4번 기쁨 환호가 넘어가면서 직선주로 들어오고 편안하게 레이스를 느리게 끌고 가겠죠. 기쁨 환호가 넘어가면서 얘는 뒤로 빠져버리고 어나더 레벨도 역시 기쁨 환호를 넘어가면서 얘도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나더 레벨은 얘네들을 넘어가는 그런 조건 속에 정말 좋은 선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지금 그래서 어나더 레벨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 정도로 팔려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얘 축으로 잡았습니다. 어나더 레벨.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 뒤에서 흐름 자체가 느리게 올라오기 때문에 강곡 선샤인 같은 마필들이 추입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에 슈퍼액톤이라는 마필도 선입전개 이후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커요. 큽니다. 근데 어나더 레벨이 꼬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네 두 마리가 승부를 한다. 싸움을 한다. 재밌죠? 그리고 7번 베링맨이라는 마필이 있죠. 근데 이 베링맨이라는 마필과 맞물려서 7번 베링맨, 5번 스피드루키라는 마필도 역시 지금 박윤규 마방에서 두 마리를 내보내고 있어요. 박윤규 마방에서 이 두 마리를. 인기는 베링맨이 받겠지만 비인기마 스피드루키라는 마필도 준비를 잘 하고 나오는 1억 1,0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스피드루키 1억 1,000만원짜리 마필이면요 얘가 승부가 얘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얘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이 스피드루키도 어찌 보면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선입을 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 스피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냐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 바로 6번이죠. 9번, 3번, 5번 이렇게 총 4마리로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얘 축으로 3마리. 자,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가 되셨으면 제 13경기로 넘어갑니다. (13경주) 제가 인기도로 레이스 패널 쪽으로 지금 들어갈게요. 여기 인기도 보이죠? 평균 인기도. 3번 컴플리트 밸류 세죠. 14전 싸운동 우승 4번 준우승 3번을 한 말입니다. 우승 8번 준우승 3번 11번의 입상과 우승 경험을 갖고 있어요. 14전 치르는 동안 거기에 3착 1번 깨진 거는 2번밖에 되지 않는 진짜 준종의 마필입니다. 얘를 빼고 막권을 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초반 8번 일단 3번 수득상금 평균 속도지수 이런 것들 여기서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3번 컴플리트 밸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팔려나가는 게 5번 더건프 6번 흑전사 다 올 수 있죠.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드렸듯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후반부로 넘어가죠. 뒤로 넘어가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압도적으로 보이는 마필들이 있어요. 7번, 8번, 4번, 5번, 10번입니다. 7번, 7, 4, 5, 8, 10. 7, 4, 5, 8, 10.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지어나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레이스 패널을 끄집어낸 게 여러 가지를 다반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 패널을 지금 해놓은 건데, 어차피 3번 컴플리스 밸류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도 조금 가져가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일단 7번 슈퍼삭스. 정정의 기수의 적인 기수의 현장이에요. 요거는 조금이라도 좀 받쳐주셔야 되겠죠. 4번 카빈 크로스. 박현우 기수가 기승한 게 마음에 걸리지만 말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5번 더건프. 마이너스 3kg 핸디캡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빠졌고요. 헤럴드 경제배 이후에 두 번 연속 입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마입니다. 더건프. 근데 여기서 인기마를 가져가면 정말 경주 자체가 재미없고 그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 경주 자체가. 진짜 게임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번 더건프는 그런 의미고요. 8번 마이티스. 컴피스트 밸류와 전개 자체가 완전히 극명히 다릅니다. 선행을 치고 나갔다 순치대로 1800m인데 얘가 선행을 치고 나가든 선입을 타고 나가든 얘는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깨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얘를 강하게 못 보겠습니다. 8번. 10번 릴페트론이라는 마필도 안토니오 기수이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얘도 지금은 당장 승부 조교를 했다라는 것보다 자, 좀 그렇죠.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조교도 약하고. 그러면 7번, 4번, 5번만 남네요. 그죠? 3축으로. 7번, 4번, 5번. 8번, 10번은 잘라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먹힌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먹통이 되면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14경기 넘어갑니다. 14경기입니다. (1200m) 단거리예요. 1200m 단거리 3등급짜리 3등급에 1200. 지금 이 경주에서 1번 라운드 골드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입니다. 라운드 골드. 성적 갈만하죠. 탐낼만하죠. 근데 주파 기록이 조금 느려요. 주파 기록은 터프맨이 낫습니다. 거센 돌풍도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스프링 꿈, 와일드 삭스, BJ 스톰, 썬드래곤, 그레이트 선 다 13초대이기 때문에 언제 치고 올라와도 여기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라운드 골드. 라운드 골드는 오히려 더
터프맨보다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랑 라운드 골드 외에 터프맨을 놓고 들어가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록만 그탈 뿐이지 이거는 경마 자체는 기록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라운드 골드라는 마필에게 조금 더 무기중심을 좀 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터프맨은 자연스럽게 빼야 됩니다. 그리고 2번, 8번 이런 마필들이 팔려나갈 텐데 저는 여기에서 8번 이현정 교수의 BJ 스톰이라는 마필 자체를 오히려 축으로 놓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임이에요. 라운드 골드 들어오면 그냥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3번 안 가지고만 안 되죠. 이 3번 터프맨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여기에 2번 국대 클래스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렇게 8축으로 3, 1, 2 8축으로 3, 1, 2 제가 이 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택했었어요. 승부 경주. 그런데 경주를 진행을 하다가 이 프리를 나가다 보면 이쯤 돼서는 인기마 조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거니 생각되는 그런 경주들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승부 경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팅 들어가는 거. 이거는 완전히 13기, 14경주는 오픈을 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8축으로 3, 2, 1 이렇게 오픈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14경주 끝났고 15경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 승부 경주로 갈 수 있는 게 14경주예요. 일단은 풀어놓고 8번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현장 승부 경주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자,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이자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경주. 경주거리 1200m 3등급짜리예요. 1200m 국산마 1200m 핸디캡 경주. 국산마 3군짜리. 터지기 딱 좋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터지는 경주가 아닙니다. 라고, 이게 아니죠. 1004 혼합 3군짜리. 1400m 핸디캡이죠. 터질만하게 만들어 놓고 터지는 경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합 3군 1400m. 즉, 배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을. 1400m 혼합 3군짜리 편성이 됐을 때 배당이 어떻게 나왔나 그 배당을 보시면 대충 이 박준영이가 왜 이 경주가 승부 경주로 가져가고 메인으로 적합한지 대충 아실 거예요. 팔리는 거는 1번, 3번, 9번 순으로 팔릴 겁니다. 1번, 3번, 9번. 마음에 드는 말 1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음에 드는 말 1도 없어요. 다프네라는 마필은 임기영 기수가 직전 경주 우승시켜 놓았던 이신영 마방이 마필이고 3번 원더풀 키티라는 마필 앞말이죠. 박태준 기수가 기승합니다. 서인성 마방에. 근데 이때 대상 경주였어요. KNMB 무리였죠. 이게 대상 경주에 나가서 뭘 해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보낸 거는 무리입니다. 다만 이제 내 말이 어느 정도 띄워주냐 일단 그거를 봤다 그러면은 인정. 그리고 일반 경주 유턴이란 말이야. 일반 경주 유턴. 그러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플레이 키티가. 박태현 기수도 기승했겠다. 여기에 9번 천지광풍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합니다. 근데 얘 요즘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성 간만 계속 볼 뿐이지 정말 성적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이 정도 팔려나가는 거지 말센 거는 1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필이 세냐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박태종 기수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마방의 마필입니다. 아마 예전부터 뚝섬 때부터 경마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박태종 기수하고 연관이 좀 깊은 마방이다라 그러면 아하, 딱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적어놨어요. 현장에서 정답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어차피 그 마필 놓고 때릴 거니까. 이 경주가 1400m다 보니까 초반에 나가는 마필들은 5번 그레이스킨이라는 마필, 그리고 8번 썬더타임이라는 마필,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김태희 기수가 선행받고 나가면 무섭긴 해요. 무섭긴 합니다. 그리고 5번 그레이킨이라는 마필은 일단 나이가 6살 먹은 암말이기 때문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썬더타임은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무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이 천지강풍과 같이 맞물린 선두 경합, 두 마리의 경합, 요 자체도 배당이나 아니면 8번이나 9번이 온다라는 생각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뒤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또 직전 경주부터 말 조교를 시켜놓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졌다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뭐 패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하게 승부조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살아난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전 경주에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도 노렸었던 마필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보다 더 좋아진 마필. 그 마필을 여기서 노려주셔야 됩니다. 그 마필을 노려주셔야 됩니다. 뭘까요? 자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경주는 이 박준영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맨 마지막 15경주는 이 박준영한테 맡겨주세요. 박준영한테. 마감 10분 전이면 됩니다. 060-300-990이 060-300-990이 마감 10분 전. 박준영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15개 경주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실전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부터 방송이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조금의 한 주 정도의 기다림 자체는 오히려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초속 따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번 주는 현장 예상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준영은 여기서, 유튜브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접도록 하겠고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적중 퍼레이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